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대철의 추운 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춥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긍정 부정 연습을 할 때 춥다는 게 뭐 매번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나쁘죠. 바람 불고 춥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추운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추운 산, 쉽게 얘기하면 맨 마지막을 보시면 추위 속으로 우리는 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진 않아도 이런 표현 알고 있지? 화자가 원해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 긍정으로 본다. 단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우리 고통을 겪자 이런 시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서의 고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새디즘이야. 고통이 너무 좋은 거야.는 아니라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고통을 받아들여야 더욱 성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의 시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긍정이라고 보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왜 추운 산이, 왜 산이 추워도 화자에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지, 자, 동그라미 세모 분석을 하면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또 하나 EBS이기 때문에 EBS에서 강조한 바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선 작품일 거예요.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자, 지금 화자가 걷고 있거든요. 자, 걷고 있는데 화자가 원하는 건 눈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눈사람이 되려면 화자가 지금 뭐 나는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눈사람이 되려면 되고 싶은 존재잖아. 화자가 원하는 존재이면 긍정. 원하니까 되려면, 그러려면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걸어야만 이 눈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걷는다는 행위 자체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잖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더라도 우리 왜 고3 너희가 국어 1등급 받으려고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걸 위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화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원하는 바, 해야 하는 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남미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자, 어쨌든 갑니다. 그리고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요. 일반적으로 잡념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표현 알고 있죠? 이게 휘어지도록이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듯 그렇게 휘어진다는 건 잡념이 하얘져요. 즉 잡념이 사라진다는 거겠지요. 그러니 보이십니까? 잡념 자체는 나쁜 거지만 그 잡념이 휘어져서 사라지는 건 긍정. 그래야만 눈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휘어지도록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지금 걷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간은 밤인 거죠. 일반적으로 밤도 부정적인 시간이야 얘들아. 고통을 일반적으로 우리 밤 하면 부정적으로 보면서 고통을 겪는 시간 혹은 아픈 시간, 하지만 그 밤의 끝에서 계속 걷고 힘겨운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는 눈사람 같은 존재가 오겠지요. 자, 휘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눈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눈사람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눈사람을 뭔가 흰 것에 긍정으로 보겠다. 왜 눈은 긍정일 때 부정일 때가 심하다 반반씩의 확률로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으로 보겠다? 그러면 흰색을 가진 긍정이면 우리 보통 이런 거 하잖아. 흰색, 순수함의 결정체, 어떤 순수한 삶 혹은 순수하다는 표현 아니고요. 이상적인 삶 혹은 이상적인 존재의 그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화자가 원하는 건 그런 삶 혹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근데 흰색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 뭔가 순수하다라고 썼고요. EBS에서도 역시 순수함이라는 단어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너무도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도 더 넓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3월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잡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름을 붙이고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보기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 조건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 이름을 붙여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마치 또 하나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가치야 라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표현 자체가 이해됐니 얘들아? 표현 자체가 계속 보여주는 것이 뭔가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건데 이름을 부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그냥 외면적이라든가 겉으로만 보이는 본질과는 좀 상관없는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허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직책 혹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책도 사실 허상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지 원장님 저는 원장이라는 이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막 얽매여 살아가는 건 그닥 좋지 않아. 내가 뭐 학원에서 원장인지 집에서도 원장이야 혹은 내 삶 자체가 원장이야 근데 나는 이 세상에 난 원장이야 뭐 대표야 이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뭐 그런 의미?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안 그래요. 저 원장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장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미 왜 매여 있다라고 봤으니 우리 부정으로 볼까요? 그러니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그것을 좋아라고 사는 사람들 역시 부정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쓰인 표현법 한번 써볼까요? 계속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단어도 열거했지만 표현도 쭉 나열하고 열거했지만 살짝 달라지는 표현이 점차 이름에 관한 그 집중도가 조금 더 집착하는 정도가 좀 더 커지는 거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층 그리고 같은 단어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은 뭐 이 정도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 깊은 산에 가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건 그러니까 추운 깊은 산이요. 가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추운 산 싫어요. 원래 산도 잘 안 좋아하지만 저 산은 좋아해서 바다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심지어는 춥기까지 하지만 가고 싶다라고 화자가 얘기했다면 내 감정 말고 화자 입장에서 동그라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은 산을 어디다 두고 다닐까? 혹은 산을 깎아서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 나는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산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있는 거지. 그리고 산을 메워놓고요. 다른 거 무엇인가로 메워놓고 다른 걸로 막 채워놓고 살려고 하는 거죠. 생각을 돌리자. 자 이제 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돌리자. 자 눈발이 날린다. 산 쪽으로 생각을 돌리자. 왜? 내가 원하는 건 저쪽이니까.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백꽃, 찔레꽃, 밭꽃 혹시 꽃들의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저 여기서부터 자 산에 있는 저 메밀부터 쓸까요? 메밀부터 나온 거 맞아. 눈꽃부터 나왔어요. 눈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밭꽃까지만 쓸 건데요. 공통점 혹시 아세요? 그렇죠. 흰색이요. 흰색에 시각적 이미지를 대고 있고요. 흰색을 댔다는 건 눈사람의 흰색, 아까 희어지도록 같은 의미겠네요. 네, 같은 의미로 원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 하얀 존재들이 있거든. 내가 원하는 건 하얀 거,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삶이요. 이렇게 막 이름에 얽매여 사는 잡념이 있는 그런 삶 말고 난 이런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유사한 것들 나열한 겁니다. 흰색의 이미지로. 나는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왜? 추운 산이거든요. 산이 춥거든요. 제목이 추운 산이었을걸요? 그러니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라는 뜻은 바꿔서 얘기할게요. 들어가자 산 속으로. 그치? 항상 낯선 시일 경우에는 제목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때같이 바람새 저쩌고 물까지 저 요거 의미 없습니다 해서 물까지지만 의미 없고요. 너희가 가져야 하는 의미는 이거죠. 산속에 있는 그냥 존재들 그런데 긍정으로 보고 싶어요 인 존재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산속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 사물들을 나열하고 있다, 열거법이 쓰였다라고 말하기에 아주 좋은 부분이네요. 여기다 열거법 하나 정도 써줄까? 오케이. 이 열거법은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BS 표현을 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순수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 거예요. 지향할 거예요. 눈사람이 되고 싶고 산에 가고 싶어요. 왜? 거기는 순수하고 하얗거든요. 이 세상 속세의 사람들은 너무나 잡념에 휩싸이고 이름에 얽매여 사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나는 저쪽을 가고 싶어요. 내용은 끝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EBS에서 된 거 제가 똑같이 써드리기 위해서 보고 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밤을 뭐라 그랬냐면 화자가 요거 써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화자가 내면을 정화하기 위해서 맞죠? 왜냐면 희어지도록 하얗게 되도록 이게 정화잖아. 그러니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다. 네, 맞죠. 네, 맞죠. 열심히 걸어야 되거든요. 희어지도록 걸어야 되거든요. 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맞죠. 이렇게 이해? 얘들아, 이해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문맥 보고 아 맞네 이런 단어 보니까 맞네 이게 돼야 다른 낯선 작품도 된다고. 계속 갑니다. 자, 화자가, 자, 사람들 들어갈게요. EBS 표현입니다.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EBS에서 문제 선지에 나와 있는, 내가 EBS 표현이라고 하는 건 선지라든가 해설지 같은 데서 EBS가 강조하거나 나왔던 표현들을 엑기스를 정리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풀어보면 대번에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런데 필기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지하는 건 또 다른 거지. 자, EBS가 말합니다.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맞죠. 세모 맞잖아요. EBS 한 번 더 들어갈게요. 한 번 더. 화자가 바라는 얘네 둘이요. 얘네 둘 EBS 얘기할게요. 화자가 바라는 삶의 표상으로서의 사물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화자가 바라는 삶이요. 요 상 이렇게 하얀 순수함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써드릴 겁니다. 추위 속을 이 화자가 EB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찾고 있어요. 추위. 자, 이 산에 가면 얘들아 추위가 있어서 추운 산이라고 그랬잖아. 요 부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화자가 자신을 위해서 치열한 외적인 공간이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에서 노력하는, 무언가 노력하는 치열한. 왜냐면 추워요. 춥다는 게 막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나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해야 단련될 것이고 그게 곧 내가 조금 더 순수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조금은 화자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치열한 외적인 공간이다. 나는 그곳을 지향한다. 분명히 추운 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 힘들지만 그것을 지향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추운 산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낯선 작품이다 보니까 보는 눈,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문맥상 여기서 상징하는 바, 그리고 긍정, 부정, 이 보는 눈이 중요해서 제가 그거 보여드렸고요. 더불어 EBS 표현까지 해서 보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 또 복습 잊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이 작품 마무리하고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